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 며칠 공개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연희동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과 동행한 장예찬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장예찬 평론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예,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한 6년 된 인연인데 그렇죠? 앞으로 자주 좀 통화합시다. 네. 자,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희동 동행하셨던데 먼저 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윤 전 총장 자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5월 등판설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5월이 끝났기 때문에 6월 등판설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던데 혹시 언제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할지 그런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정치 선언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의 조언을 듣고 이제 본인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여러 가지 조언이 지금 올라가고 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가서도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사진 찍었고 어제 연희동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연희동에 그 젊은 사람들 많은 거리를 걷고 예정에 없던 장소에 손님 많은 이 오종린 교수님의 단골 선술집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마지막 일정으로. 그런 걸 보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자맹이라는 단어는 안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예찬 평론가 본인이 예측할 때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 등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측을 하면 뭔가 공식 입장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언제 등판할 것이다, 언제 정치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빈도를 높여서 다양한 국민들과 다양한 청년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그런데 사실 어제 모종린 교수님 만난 게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전대 이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국민들이나 청년들을 못 만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전대 이유가 어느 순간이 되겠지만 전대 이전이라고 해서도 또 다양한 소통이나 이런 공감대를 맞추는 노력들은 계속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종린 교수와의 동행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장예찬 평론가는 어떻게 동행하게 된 겁니까? 윤 전 총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까?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이나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 경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보고 있었다, 눈여겨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건너 그런 풍문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연락이 오셔서 그동안 글이나 영상 방송하는 거 잘 보고 있었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만나 뵙고 긴 대화를 나눴고요. 그 대화 끝에 이제 모종린 교수님 만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다양한 국민들 만날 텐데 모든 일정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일정에 같이 동행하면서 뭔가 약간의 아주 제한적이지만 약간의 공보 역할이나 이런 함께 만나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제가 알겠어요. 저도 함께 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 정도 상태입니다. 유튜브로 공개하셨는데 편집된 거죠 그거? 편집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처음부터 만남이 그냥 그대로 다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온 겁니까? 아니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 순간의 사진들을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만남의 의미라던가 오고 갔던 대화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페이스북 글에다가 담아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모종린 교수님은 국내 유일의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 서울의 골목길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 전국의 골목길 150곳 이상을 발굴하시고 또 애정을 쏟고 계신 분인데 창의적인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키워내는 것, 예. 뜨는 골목길을 만드는 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다. 이런 주장을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모종린 교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예.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청년 문제, 자영업 문제,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까지 이 3대 문제를 모두 다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 그러면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두고 만나서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두 분의 대화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와 소상공인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두 분 다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서 거의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이 끊기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평론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장해찬 평론가를 불렀던 것도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을 의식해서 장해찬 평론가를 부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이 골목 상권을 좀 문화적으로 개발하고 띄우는 것은 청년들의 몫이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비단 골목 상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청년이 조연이 아니라 이제는 주연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오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전에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만나서 LH 사태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기득권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청년 세대를 위한다. 청년 세대에게 이 무대를 깔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저변에 계속해서 깔려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연희동에 간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경제, 자영업자, 청년의 현장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외교, 안보, 반도체, 뭐 비트코인 뭐 계속 공부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는 어떻게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일단은 사회 예. 현상에 대해서 예. 꼭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다양한 관심사가 정말 많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무엇보다 이런 행보를 하면서 중요한 건 저는 선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던 반도체 행보나 뭐 블록체인 행보, 또 모종린 교수님 만난 것, 유현준 교수님 만난 것, 정승국 교수님 만난 것 등등 만났던 분들 중에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계나 그 영역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 분이 없어요. 예. 일부는 대중적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이런 분을 윤석열 전 총장이 알고 찾아내서 만났을까? 기자들이나 그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특히 정승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원래도 폭넓은 관심사가 있어서겠지만 좋은 사람, 좋은 전문가를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게 이 정책 행보, 공부 행보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뭐 야권의 후보로 대통령의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 몇 명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국정 전반이 컨트롤되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내 눈앞에 앉은 사람의 마음도 못 사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사겠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정책 행보하거나 사람들 만날 때 그냥 30분 있다 가고 사진 찍고 가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대부분 다 누구를 만나건 뭐 3시간, 4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눈앞에 앉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경청한다, 듣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로 만들고 진용을 만드는 게 사실은 뭐 정치적인 진용을 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행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시니까 그 정치인이 되려면 뭐 장해찬 평론가도 정치평론가니까 이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데 윤 전 청장 본인이 나는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무적 판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까? 정치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쓰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텐데 예. 제가 느낀 건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아하. 본인의 결심이 서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런저런 행보에 동행하자 한 것도 막힘이 없어요. 주변에 뭐 허례허식처럼 뭐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되고 누구를 거쳐서 만나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예. 다른 이 전문가분들이나 현장 행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판단을 하실지 그분의 정무적 판단력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맞다. 이게 오는 확신이 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간보지 않고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총장 사표를 3월 달에 냈고,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나가는데, 장 평론가 말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간보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을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 앞에서 직접 하고, 정치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다들 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이 직접 이야기한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화면에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다들 전원으로만 누가 그랬다더라, 측근이 그랬다더라, 이런 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빠른 선택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근데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안 느껴지세요? 오늘 제가 이 이동영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예. 그동안의 윤석열 전 총장 행보와는 달라진, 예를 들면 이 공개 행보가 시일을 두지 않고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만큼 그동안 이제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과 접점을 늘리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 또 청년들, 더 많은 청년들 만나겠다. 이런 의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 창구 역할을 또 제한적으로만 하게 됐고 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니까 이게 예전과 같은 방식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그러진 않았겠죠. 예. 아마 국민들도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평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만간 숙고 시간은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식사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이야기나 나오진 않았습니까? 뭐 해고록 때문에 요즘에 안 나왔고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두 분이 골목 상권이나 골목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대한민국과 지방의 여러 골목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이태원 뒷골목에 그리스 음식점도 갔다 이런 이야기해서 골목 상권, 골목 문화 이야기만으로도 뭐 대화 주제가 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정책 현안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정치 현안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역경을 딛고 지역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 그 청년들이 만든 독특한 로컬 브랜드 이야기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모자랐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바쁜데. 네, 뭐 6년 만에 연락됐는데 자주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